해상왕 장보고가 사망한 9세기 중엽부터 약 300년 동안 지나 남부의 해상무역을 장악한 집단은 이슬람 상인들이었다. 당시 이슬람 상인은 광주에서 출발하여 천주, 복주, 항주, 양주를 중심으로 하는 5대 국제도시의 대규모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이슬람 역사학자와 지리학자가 집필한 아랍어 지리서에는 신라와 고려에 관한 기록이 상당수 남아있다. 이슬람의 지리학자들은 그들의 저서에서 우리나라를 신라 또는 카울리라고 불렀고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과 위치, 자연환경, 산물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아랍인의 신라에 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정보는 846년에 편찬된 이븐 쿠르다드비의 왕국과 도로 총남이다. 이븐 쿠르다드비는 페르시아인으로 아바스 제국의 우편을 담당하는 우편국장이었다. 이븐 쿠르다드비는 여러 나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검토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리에 매우 밝은 지리학자이기도 했다. 그의 저서인 도로들 및 왕국들의 책에는 신라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진화의 맨 끝, 칸수의 맞은편에 산이 많고 왕들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라국이다. 그곳에는 금이 풍부하다. 이 나라에 와서 영구 정착한 무슬림들은 그곳의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나라 너머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칸수의 다른 철자법은 칸투이다. 이 지명의 정확한 위치는 규정하기 어려우나 진화의 해안, 특히 현 광동으로부터 상해 사이에 어느 항구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학자는 칸수 또는 칸투를 당시 강도라고 불렸던 당송대의 국제항인 양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국제항인 복건성 천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 항구들은 모두 절강성에서 광동성 사이에 있는 곳으로 대륙의 동남부에 해당한다. 중세에 중동 무슬림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항구는 광주였다. 이 광주항으로부터 계속해서 동쪽으로 해안을 따라 항해하면 북으로 꺾어지는 부분에 신라가 나온다고 보았다. 진화의 맨 끝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금이 풍부하다. 이슬람 교도들이 이 나라에 상륙하면 그곳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영구히 정착하고 떠나려 하지 않는다.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븐 쿠르다드비는 신라가 대륙의 동쪽 끝 동부 해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슬람의 지리학자 알-이드리시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유럽, 아프리카를 망라하는 당시 최고 수준의 세계 지도를 1154년에 제작했다. 아시아 대륙 남동부에 진화로 추정되는 신이 표기되어 있고 인도양에는 실론 섬을 비롯해 수마트라 섬과 말레이 반도가 긴 섬으로 표시되어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신라라고 표기된 6개의 섬이다. 이 6개의 섬은 현재의 주상군도로 추정된다. 기록을 보면 주상군도는 진화 왕조에 관할 지역이 아니었다. 특히 당나라 시기에는 행정구역 밖에 위치하여 당 조정에 대해 독립적이었던 곳이다. 현재 우리 도의 망해지는 명주에서 70여리 떨어지고 바다를 내려다보는 곳에 있는데 동쪽의 신라, 일본 재번과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문을 통해 명주에 속하지 않겠다고 청원해 왔습니다. 이에 허락하였다. 망해지는 현재의 진해이고 명주는 현재의 영파를 말한다. 그 동쪽의 섬들이 주상군도이다. 최소한 주상군도 일대는 당나라의 통치권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진해는 장보고의 청해진일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삼국사에는 신라 문성왕이 청해진 대사 장보고를 진해장군으로 승격시킨 일이 기록되어 있다. 아랍인들은 이 진해와 주상군도를 신라군도라고 기록했다. 아랍인들이 기록한 신라군도는 영파 일대와 주상군도였다. 이곳이 청해진이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암모니아 열도의 동쪽,
진화의 아래쪽 바다에 신라라는 6개의 큰 섬으로 된 나라가 있다. 알디마시기가 대륙과 대양의 경위에 대한 시대의 정선에 기록한 내용이다. 암모니아 열도와 같은 지명은 아직 그 위치조차 생소하여 파악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당시의 지명과 지리 지식을 아직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신라의 위치가 진화의 북동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었다고 기록한 것이다. 신라가 강소, 절강, 복건 일대에 존재했다는 기록은 여러 문헌에서 나타난다. 온주 평양현지에는 신라산과 신라국 왕묘가 기록되어 있다. 신라산은 현 남쪽 이리에 있으며 신라국 왕묘가 있어서 유래된 이름이다. 남송의 조여과리 저술한 제번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신라국은 변한의 유종이다. 그 나라는 천주의 해문과 서로 마주보고 있다. 많은 기록은 강소, 절강, 복건 일대에 신라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몽골이 유라시아를 제패했던 시기에 역사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아불피다가 저술한 여러 나라들의 안내 목록이라는 책에는 카울이라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카주. 아투알서에 따르면 카주는 동경 103도, 북위 40도에 위치해 있다. 제5지대에 속해 있으며 진화의 북쪽에 있다. 이 도시를 본 몇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도시는 진화의 거점 가운데에서도 큰 도시이다. 이 도시와 대도 간의 거리는 걸어서 15일 걸리며 또 이 도시는 키타와 고려국 사이에 있다. 카주라는 지명은 이슬람의 다른 기록과 비교해 봤을 때 절강성 항주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불피다는 카주를 설명하면서 고려국과 키타 사이에 항주가 있다고 기록했다. 키타의 정확한 지명은 불명확하지만 거란의 호칭과 유사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강소와 절강 지역에는 고려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양주를 중심으로 고려왕성, 고려산, 고려촌 등 고려의 국호가 들어간 지명이 눈에 띈다. 1538년에 편찬된 보응현지략에는 고려왕성에 대하여 북송 치평년간에 고려왕이 보응현에 성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왕성은 보응현 서남 80리에 있다. 송나라 치평년간에 고려왕이 세웠다. 높이는 한 장, 주위는 1, 2, 40무이다. 알카즈위니는 1250년 발간된 나라들이 남긴 자취에서 신라가 진화의 맨 끝에 있는 쾌적한 나라이고 신라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했다. 신라는 진화의 맨 끝에 있는 매우 쾌적한 나라이다. 공기가 순수하고 물이 맑으며 토질이 비옥해서 병을 볼 수 없는 곳이다.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고 가장 건강하다. 만약에 그들이 집에 물을 뿌리면 호박의 향기가 난다고 말한다. 신라와 고려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중세 아랍 문헌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신라와 고려가 대륙의 동부 해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아랍의 고문헌에 나타난 신라와 고려에 대한 기록은 서양학자들에 의해 전해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약 200여만 권에 이르는 아랍어와 페르시아 고문서가 제대로 연구된다면 신라와 고려에 관한 귀중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